떠떠떠 뱅뱅 변종국입니다. 오늘은 폴란드의 옛 수도죠. 크라코프에 있는 폴란드 항공박물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넓고 항공기도 200대가 넘게 있는 곳이어서 간략하면서도 엑기스만 뽑아서 알찬 리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떠떠떠 뱅뱅 이륙합니다. 박물관 입구에 있는 지도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남부 폴란드 전역에 있는 항공 관련 유적지, 박물관, 인프라, 기념비, 전투가 있었던 곳, 조종사들의 묘비까지 표시해둔 지도입니다. 이곳만 따라가도 폴란드 항공 역사를 모두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항공의 진심이구나 싶었고 우리도 이런 지도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메인홀입니다. 폴란드 항공기뿐 아니라 독일, 영국, 소비에트 시절의 다양한 항공기들도 볼 수 있는 것이 매력입니다. 몇 대 없어 보이지만 구석구석 볼거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WSK TS11 이스크라입니다. 폴란드가 직접 개발한 제트 고등 훈련기입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폴란드 공군의 핵심 훈련기로 쓰였고 폴란드 항공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모델입니다. PZ 램포 타르판입니다. 민간용 군용 병행 가능 모델을 찾고 있었는데 당시 그 요구에 맞춰서 M4 타르판이 개발됐습니다. 당시 계획은 대량 생산이었으나 경제적인 이유와 엔진 문제로 인해서 양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총 4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실패한 항공기라고 볼 수 있는데 폴란드에서는 잃어버린 프로젝트로 기억되면서 폴란드의 도전을 기리고 있는 항공기입니다. WSK SM-1입니다. 소련의 Mi-1 헬리콥터의 라이센스 생산형입니다. 이 헬리콥터는 이후에 폴란드가 자체 헬리콥터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해외 기종들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세계 1차 대전 당시 최강의 영국 전투기였던 소포이드 F1 카멜입니다. 가장 많은 적기를 격추한 영국 전투기였습니다. DFWCV입니다. 독일 최고의 정찰기인데 독일에서 3200대 이상 만들어진 항공기입니다. 고고도에서 오래 머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전쟁의 판도를 바꾼 수많은 역할을 했던 항공기입니다. 비커르 B1316란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독일 조종사들의 첫 비행기였던 것인데 이후에 유럽 내 항공 훈련기의 기준이 될 정도로 많은 역할을 했던 훈련기입니다. 리스노풀 LI-2입니다. 미국의 더글라스 DC-3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항공기입니다. 수송, 폭격, 정찰, 강함, 민간 여객기 등 안 쓰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복제를 넘어서서요. 소련은 나중에 구미에 맞게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던 항공기이기도 합니다. 스탈린그라드 공반전에서 공중 보급 임무를 수행했었는데 LI-2가 없었으면 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박물관에서는 특별한 망원경을 통해서 실제 공수를 어떻게 했는지도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크 18입니다. 5680대가 만들어진 엄청난 항공기죠. 냉전 초기에 훈련기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야크 23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실물 원형 중 하나입니다. 이 박물관의 시그니처인데요. 전 세계에서 4-5대밖에 남지 않은 건데 이 박물관에는 거의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설계와 그리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도 이런 특징이 야크 23의 특징이었죠. WSK TS9 유나크 3입니다. 폴란드가 직접 개발한 공군의 전후 대표 훈련기입니다. 폴란드 조종사 양성을 책임졌던 기체이기도 하죠. LWD 쥬라프입니다. 폴란드는 2차 대전 직후에 항공산업이 완전 파괴됐었는데 항공산업 부흥을 위해서 실험 기체가 필요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LWD 쥬라프입니다. 시제기 정도만 생산이 됐었는데 박물관에 있는 것이 거의 유일한 실물이라고 합니다. PZL P11C입니다. 이 또한 박물관의 시그니처입니다. 폴란드의 상징이자 폴란드에게는 운명과도 같은 영웅 전투기였습니다. 193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최강 전투기 중 하나였는데 1939년에 독일이 침공했을 당시에 독일의 항공기들 성능이 너무 좋아서 P11 항공기 있는 독일 항공기를 상대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높이 올라가서 빠른 급강하를 이용해 적기를 상대하는 방식의 전략을 사용하면서 100대 이상의 독일기를 격추했다고 전해집니다. 거의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기체가 박물관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독일에게 원래 포획됐다가 1944년에 폴란드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미그 21 시뮬레이터인데요. 이것은 특정 날짜에만 체험이 가능했습니다. 1984년에요. 폴란드에서 AN2 항공기 한 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관리감독 실패로 승객과 짐을 더 실었고 무게중심을 잃으면서 추락한 인재였는데 당시 사고의 흔적과 파편을 그대로 전시해놨습니다. 역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겠죠.
지금도 항공 관련 역사 발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항공기들을 꺼내서 복원하는 과정 그리고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여성 조종사들의 생애와 역사를 전시해 놓은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80윙스 영국 공군 부대의 작전 보드입니다. 1918년 7월에서 11월 사이에 전투 기록을 적어놓은 것 같은데 아마도 독일과 싸웠던 기록인 것 같습니다. 격전 횟수 등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인상적입니다. 마크 포슬레스 웨스트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항공 화가이자 항공사학자의 전시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 야외로 나왔습니다. 원래 활주로였던 부지를 활용했던 터라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뭔가 중고차를 판매하는 대리점 느낌도 많이 났습니다. 다음은 수호이 미그-21 림 항공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권 핵심 항공기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모습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수호이 20, 수호이 7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수호이 맞은편에는 다양한 타입의 미그-21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그-21은요 폴란드가 가장 오래 또 가장 많이 운용했던 전투기입니다. 1950년에서 1990년대를 통틀어서 폴란드 하늘을 지킨 핵심 전력이고요. 280여 대 이상 도입했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직접 생산한 미그 전투기 시리즈인 림 시리즈입니다. 미그기랑 비슷하게 생겼죠? 면허 생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림이라는 이름이요 면허 생산을 의미하는 리첸치히니 미쉬리비에츠라는 단어의 앞글자를 딴 것이라고 합니다. 폴란드는 미그 15와 미그 17을 주로 면허 생산했습니다. 림 1은 미그 15를, 림 2는 미그 15BIS를, 림 5는 미그 17F를, 그리고 림 6는 폴란드가 미그 17을 기반으로 만든 폴란드 독자식 지상 공격기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림 6M 항공기입니다. 림 중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항공기고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기체입니다. 자, 세월의 흔적이 전투기 이곳 저곳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투박하게 전시는 해놨지만 폴란드 국민들에게는 자국 하늘을 수십 년간 지킨 항공기들을 모두 품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곳이 매우 의미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BZL 130 TC1 오를리크라는 항공기입니다. 폴란드가 자체 개발한 터보프롭 고등 훈련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KT1 웅비와도 같은 항공기죠. PZL I-22 이리다 M93K라는 항공기입니다. 폴란드 항공 역사에서 비극적으로 실패한 제트 고등 훈련기로 꼽힙니다. 자국 엔진을 장착하는 등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엔진 문제가 드러났고 거기에 냉전 붕괴에 따른 폴란드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서 서방 항공기들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더해지자 자체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됐습니다. 희귀한 기체인데 또 이곳에 있습니다. 자, 투폴레프 134A입니다. LOT가 실제로 운영했던 기체입니다. 민간 항공기로 도색된 항공기는 이게 유일합니다. 안토노프 AN2 항공기입니다. AN2는 아직도 일부 국가에서 현역으로 쓰고 있고요. 최장수 복엽기죠. 18,000대 이상 만들어졌습니다. PLZ M15 벨페고르라는 항공기입니다. 정말 독특하게 생겼죠. 세계 유일의 그리고 가장 느린 제트 농업기입니다. 농업 살포기로 재탄생한 항공기입니다. 하지만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실패를 한 항공기입니다. 이 박물관은 크라코프 라코비체 공항 부지를 재활용해서 1964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세계 10대 항공 박물관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 투박한 전시 창고와 야외 전시장이 특징이지만 또 최신식 실내 박물관까지 고루 갖춘 멋진 박물관이었습니다. 특히 동부 유럽의 핵심 항공기들을 최대 규모로 수장하고 있어서 서방에서는 볼 수 없는 라인업들을 모두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희귀한 전시품들이 너무 많아서 매니아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방문지가 아닐까 합니다. 크라코프 시내에서도 택시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교통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영상에는 없지만 수백 개의 항공 엔진만 모아둔 곳이 있고 각종 문화 이벤트와 학술 대회 등이 자주 열리는 문화공간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항공 역사와 문화를 좀 더 멋지고 의미있게 잘 보존했으면 합니다. 변비행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